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더해가지고요. 오늘 시장에 깔린 주요한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 비농업 일자리 지수가 관련해서 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시장을 좀 크게 흔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수치 나왔나요? 네, 이번에 나쁘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연준 쪽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Non-farm payroll employment increases by 263,000 in November. 네, 자세한 수치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26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20만 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레저와 접객업에서 8만 8천 개가 증가를 했고요. 또 보건의료업에서 4만 5천 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달과 동일한 3.7%로 5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또 경제활동 참가율은 62.1%로 전달 62.2%에서 소폭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번에 나름 견조한 모습이 나타난 건데 이는 연준 쪽에서는 좀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속도 조절, 금리와 관련해서 속도 조절론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치가 연준의 이런 정책 경로에 대해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임금이 추가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0.6% 오르면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1년 전과 비교해서는 5.1% 뛰어들면서 팬데믹 이전 상승률인 2%에서 3%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높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부담감이 생겼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용보고서는 일단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과연 금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속도 조절, 이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펙 플러스 측에서 인플레이션을 또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또 감산을 한다고요? 네, 이번에 감산과 관련해서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OPEC Plus agrees to stick to its existing policy of reducing oil production ahead of Russia's sanctions. 네, OPEC Plus의 결정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성명에서 향후 원유 시장을 관찰하면서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10월 오펙 플러스는 정례회의를 통해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를 줄이고 이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은 10월보다 200만 배럴 감소한 하루 4,185만 배럴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을 결정한 오펙 플러스는 당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견제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하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 쪽에서는 산유국들의 이러한 결정을 비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감산 방침 유지 결정을 내린 이 바데르 알몰라 쿠웨이트 에너지 장관은 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치솟는 물가 그리고 고금리가 석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오펙 플러스 정례 장관급 회의는 내년 6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유가에 영향을 줄 소식들이 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측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가격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좀 조율을 했었는데 합의가 좀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All EU governments complete approval of Russian oil price cap. 네, 바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이 포함된 G7과 호주 역시 공동 성명을 내고 EU가 결정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가격 상한은 이보다 10달러가량 아래로 정해진 겁니다. 가격 상한을 더 낮추기 위해서 끝까지 압박을 하고 망설였던 이 폴란드 쪽에서도 결국에는 27개 회원국 중에 마지막으로 동의를 했는데요. 이 합의는 가격 상한을 시장 가격보다 5%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조정 체계를 적용한다는 조항까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요. EU 측에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에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들어있죠? 네, 야후 파이낸스 보도 내용이고요. EU to adapt state aid schemes in response to US subsidy package. 네, 이번에 IRA 법안과 관련해서 유럽 쪽의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주요 코멘트부터 살펴보시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발언부터 볼 수 있는데요. 경쟁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쟁은 공평한 경계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또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는 발언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또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IRA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EU의 27개 회원국은 기후변화에 대항한 4,300억 달러 규모의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이 미국의 IRA가 기업들의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이제는 EU 쪽에서도 좀 발벗고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국내 측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EU 측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애플이 폭스콘 사태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좀 상당한 생산 차질을 겪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이제는 좀 중국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이고요. Apple makes plans to move production out of China. 이제 탈중국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한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탈중국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협력 업체들에게 중국이 아닌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더 늘려달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 소식에 정통한 여러 좀 보도 내용과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인도 비율이 40%에서 4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는데요. 이 애플이 생산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대만 폭스콘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의 최대 생산 기지로 알려져 있고 아이폰 14 시리즈의 80%가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 탈출과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에 대한 의존도도 함께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5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